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기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와. 네, 대표님 오늘 예. 빚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예. 먼저 빚 이야기 하기 전에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대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거부터 좀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을 하는데 지금 세대는 빚이 필요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잠언에도 오늘 주제 선구가 이제 잠언 22장 7절인데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네. 엄청나게 두려운 이야기죠. 겁이 나면 종이 된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빚진 자가 많았어요. 그죠? 네, 그럼 빚지면 노예로 팔려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빚진 자들의 현실이 네. 정말 엄청나게 비참했던 거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의 말씀들을 성경에 뚜렷하게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좀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빚 안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예. 또 무엇은 좋은 빚이고 좋은 빚? 예, 어떤 것은 나쁜 빚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빚, 그렇죠. 건강하지 그렇게 않은 말이죠. 빚 이렇게 좀 바꾸어 표현해보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자, 들고요. 그러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 게 댓글이든 또 전화로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좀 빈번하게 가끔씩 있는데 빚이 있어요. 네. 부채가 있는데 이것을 갚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여윳돈으로 빚부터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빚을 안고 네, 투자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 질문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네. 받으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은 부채 어떤 것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빚을 사용해야겠죠. 사용한다 네. 해야 한다면.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그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 갚을 수 있는 행편을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죠. 그 당시에 구약이든 신약 그 시대에 보면 갚을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재주의 종이 되고 네.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자,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보면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나쁜 부채, 나쁜 빚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빚 갚느라 저축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빚이 어마따마하게 많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 그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서 남는 돈이 없으니까요. 예. 그 원리금을 결국 빚내서 갚는 거죠. 예. 이건 처음부터 빚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빚이 늘어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네, 빚을 낳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들이 또 많기는 많습니다. 해요, 그죠? 네. 요즘 가끔 이제 뉴스 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데 내몰려서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요. 예. 일시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빚을 지기 전에 그런 구조를 만들지는 말자. 예, 만들지는 네. 말자. 다음에 우리가 빚이 정말 조금 전에 이번 첫 번째 케이스처럼 네. 빚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빚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형편 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한번 하면 좋을 것 준비해서 같아요. 다양한 말씀드리도록 사례가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이야기는 일단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자, 첫 번째 어쨌든 빚 갚느라고 저축도 못할 정도로 네. 계속 빚이 커지는 구조. 이것은 나쁜 빚, 즉 건강하지 못한 네, 빚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7% 이상의 고리 대출을 갖고 있지는 말자는 거죠. 예, 왜 7%예요? 대출을 받다 보면 대출이 처음에는 담보 대출 받거나 대출 받으면 처음에는 3% 4% 가다가 예. 더 이제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럼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예. 무리하게 빌리게 되면 고금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한 7% 이상을 고금리 대출로 본다면 이때 7%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시장에 주식이 들어가는 주식형 펀드 주식형 같으면 펀드를 볼 때 저 기준은 연간 기대 수익률이 한 7, 8% 되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이 네. 연 7%를 본다면 네. 투자해서 네. 그러면 대출 금리가 7% 이상이라면 그 비용을 갚기 위한 다른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수단을 거죠. 선택하기가 굉장히 제한된다.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쪽 투자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리스크를 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늘 7, 8%를 내야 되는데 이쪽은 리스크를 안고 7, 8%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투자의 계획을 만들기보다는 우선 이쪽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보는 기준을 역사적인 주식형 상품의 평균 연평균 수익률을 한 7%로 본다면 네. 그 이상을 빚을 내면 금리로 네, 네. 이게 다른 방법으로도 그 비용을 네, 커버하기가 커버하기 쉽지 않다라는 어렵다라고 뜻으로 보는 거죠. 한 최대 7%. 그런데 네, 네, 네. 카드론 같은 경우는 10%, 15%도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카드론이나 현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저축도 어떤 상품도 하지 말고 이것부터 갚자. 자, 그럼 우리가 저축을 할까, 빚을 갚을까요 할 때 이것은 네, 네, 네. 어서 빚부터 갚아라. 그렇겠죠. 이래야겠네, 그죠? 네. 이 정도는. 그거부터 갚고 투자를 하자. 이럴 수 있겠죠. 100만 원이 남는데 맞습니다. 예. 80만 원을 갚고 뭐한 5만 원, 10만 원으로 투자 공부를 괜찮은데 그렇죠. 이걸 갚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는 하지 말자는 거죠. 또 카드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잠시 대체로 빌리는 보면 거니까요. 잠시 일시적으로 불가피해서 급전 개념으로 빌리는 네,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여유돈이 있다면 빨리 갚자. 일단 이거부터 빨리 갚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조금 장기 대출은 7% 이상을 음. 그렇다고 해서 뭐 7% 이하 대출이 괜찮다라는 그건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는데 이 정도 기준은 좀 가지고 있어야 네. 되겠다. 자, 세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비생산적인 부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자산에 투자되는 빚이 있고 예. 소비되는 빚이 있는데 예. 주로 소비 중에 과소비다. 뭐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가는데 할부를 과하게 하거나 예. 또 고가의 자동차 예. 할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3천만 원 가지고 빚을 낸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저는 지양하자는 거 개념이 있는 거죠. 비생산적인 부채니까 돈을 쓰기는 쓰는데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는 감가상각이 되는 그렇죠. 거죠. 어떤 과실이 안 생기는 그렇죠. 열매가 안 생기는 네, 네. 그런 소비다. 그죠? 물론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행복을 추구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과소비가 되거나 가소비가 되거나. 특히 자동차는 내 소득 이상의 많은 것들을 할부를 할 때 이게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요즘 또 카푸어. 네, 그거 너무 많고 하우스 푸어, 그리고 기준이 카푸어. 또 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습관이 돼요. 그렇죠. 5년마다 차를 사는데 3년으로 바뀌고 이게 할부가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은 대출이 생기는 거죠. 보통 보면 충동 구매가 습관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 같은 충동 구매들의 대부분은 비생산적이에요. 맞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거창하게 이야기 안 해도 네. 홈쇼핑 이런 거 보다가 네. 그냥 충동해서 질러서 네. 사두고는 그게 물건이 배달돼 오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또 안 쓰는 안 거니까. 네. 이사를 자주 다녀야 돼요. 저는 이사를 네.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정말 창고에 뜯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반성을 철저하게 네. 하죠. 그래서 그것도 소비가 되는 부분은 특히 과소비가 되는 부분은 빚을 지지 말자. 예,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나쁜 빚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대표님께서 좋은 빚은 없는 것 같고요. 건강한 필요한 빚, 빚, 필요한 빚. 건강한 빚,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병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 조금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십시오. 앞서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정말 지금은 부채가 없이 살기 힘든 행편이라는 것을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네. 집을 하나 작은 집을 청년들이 살려고 해도 온전히 내 돈을 모아서 사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현실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빚, 상환 계획이 있는 빚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빚은 상환 계획이 마련된 부채, 내가 갚을 수 있는 부채. 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망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죠? 네. 제가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부채에 적용해 보면 네. 내가 부채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될 때 네. 가능할 때 빚을 얻자. 그랬을 때 그 빚은 건강한 빚이다. 그래서 성경에 부채, 빚을 지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 시대에 아까도 그렇죠.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노예가 돼 있고 비참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죠. 적용해 보면 갚을 수 있는 계획, 상환 계획이 마련된 부채는 건강한 빚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 보면서 이게 보면 먼저 앉아라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빚을 질 때도 먼저 앉아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계산도 해보고. 예. 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예. 또 이제 빚이 예전에는 정말로 그 생존에 예. 몸이 종으로 팔리는 걸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리 계획을 잘 잡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예. 보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건강한 빚. 빚의 크기, 부채의 규모 면에서 보면 빚을 갚으면서도 저축 투자가 가능한 대출. 빚을 갚으면서도 크기가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네. 우리가 앞서서 건강하지 않은 빚, 나쁜 빚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꾸로 네. 뒤집으면 내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형편. 그러다 네. 보니까 저축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 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음. 정말 경계해야 되고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계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뭐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 맞아요.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한번 동영상으로 정리하기로 네. 하고 어쨌든 네. 가능하면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네. 항상 부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빚을 갚으면서도 저축 투자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자. 그래야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제가 늘 예, 이야기하거든요. 계획을 할 수 있고 네. 또 미래를 네.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앞서도 우리가 나쁜 빚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뒤집으면 네. 생산적인 부채.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채니까 예컨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그죠?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주거 조금씩. 안정, 네.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고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을 통해서 소득 활동, 경제 활동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도 상대적으로 좀 주거가 안정되면 삶이 풍성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꼭 뭐 소유가 아니라도 네. 전세라도 네. 소유가 아니라도 임대라도 그런 자산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부채는 생산적인 부채로 보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또 학자금대출도. 아, 그렇죠. 학자금대출도 미래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렇죠.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생산적인 부채니까 건강한 부채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은데 생산적인 부채를 할 때 세상은 투자 가치가 오르는 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빚을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죠. 3억이 5억 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삶의 영역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전세금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전세를 통해서 주거 안정권이 그렇습니다. 확보되는 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를 꿈꿀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예. 생산적이다. 예. 이 말이 되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센터장님이 대출 이자율을 네. 한 7%를 일단 기준점으로 삼아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7% 이하 네. 그러니까 시장 평균 금리 이하의 안정적 저리 대출을 받을 기회가 가끔씩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그런 네, 기회가 네, 가끔 네, 있고 네, 네. 또 주변에 이런 지역에 보면 근데 새마을 금고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이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그렇죠. 뭐 이런 공제에도 쪽, 있을 거고. 또 네. 그렇죠 공제에도 있을 것이고 또 내 형편이 조금 저소득층이라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같은 저리 대출들은 일단 시장 금리보다 낮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네. 또 시장 금리보다 평균 금리보다 낮으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상 그 이자보다 대출 이자보다 상회하는 네.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 네. 투자 방법들도 있다라고 네.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안정적 투자의 지렛대로 네.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럴 수도 생각이죠.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를 잘해야겠지만 네. 아무리 저리 대출이라도 투자하지 않고 그 돈 이상으로 불려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비용이라는 거죠. 없죠. 비용 네, 그대로 비용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큰 틀에서 투자를 할까 네. 빚을 먼저 갚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집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에 이제 살 때 예. 많이 물어보는 게 한 달에 뭐 100만 원, 음. 뭐 200만 원 없으면 50이라도 남는데 예. 이걸 이제 자매들은 또 다 다르지만 예. 성향상 자매들은 집사님 무조건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잠을 못 자요. 대출이 있으면 하는데 형제들은 또 그걸 또 주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해서 무조건 갚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무조건 그걸 너무 또 왜냐면 빚내서 위험하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한 7% 정도고 예. 뭐 한 3~4% 정도는 투자하면서 갚아도 되지 않을까. 음. 여기서 저는 이제 팁이 있는 게 음. 투자를 하지만 수익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대출을 갚아가면서 대출의 그렇지. 파이를 줄이고 예. 또 투자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요. 예, 이런 것도 좀 팁으로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어쨌든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갚아야 되는 네. 것이니까 네. 계획대로 상환되는 상품이 있고, 근데 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있죠. 그렇지만 또 내가 스스로 상환 계획을 잘 짜면서 네. 돈을 번다면 또 그렇죠. 소득 활동을 통해서 번다면 네, 네, 네. 내가 상환 계획을 스스로 짜서 네, 갚아야 네. 되는 것이 있다고 보면 네. 후자가 부채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딱 짜여져 있는 상환 계획은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짜야 되는 것은 또 욕심도 생기고 맞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걸 할까 네, 네. 욕심도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빚부터 갚을까,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뭐 답을 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와 지혜를 드린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빚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고 빚을 지어야만 되는 세대지만 소비를 한 빚은 좀 조심하고 예. 재생산되는 빚은 우리가 잘 컨트롤하자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건강한 빚을 잘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대나리온은 여러분 경제 생활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 저희들은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